자, 안녕하세요. 9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이 이 B컷 관련해가지고 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모멘텀이 뒤늦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면은, 어제 50bp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을 때는 야, 이거 혹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향후에도 연말에 추가 비컷에 대한 기대감, 요게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뭐 전주 대비는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경기 나름 잘 버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시장에게 어필이 되면서 생각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분위기가 깔리며 요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누가 수혜를 받게 된다? 당연히 기술, 성장주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시장 상승에 수혜를 크게 받지 못했던 중소형 업종의 종목들 있죠. 예, 이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평가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들려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국 역시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여기에 반영이 된다. 따라가야겠네. 라는 마인드로 가보시면 괜찮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돋보이는 성장주는 어디다? 제약바이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아마 기술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뭐 11월 달 B컷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설령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5bp씩 인하할 가능성은 100%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50bp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연말까지 최종 4.5%까지 금리 인하는 될 수 있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맞춰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소 3.5 이상은 간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금리에 대한 정상화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떨구게 되면 한국도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미국과 금리 차이를 굉장히 크게 벌리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도 여기에서 좀 가파르게 등장하는 상황, 요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보여질 부분이라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95달러로 플러스 1.4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이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고점 찍고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내놔가지고 K 반도체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국내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K 반도체 관련해서 안 좋은 악재를 내놨는데 어떻게 되었다? 1년 더 돈 잘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모습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럼 이번에도 과거처럼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이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반도체 초호황기를 찍고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뭐틀 자체가 안 바뀌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전에 예상했던 이대로 가는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수급 보시면서 되게 엇갈릴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큰 손들의 매수가 많다면 이제 매수 많은 쪽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많으면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결국 수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그냥 돈 들어오는 쪽이 정답이다. 요 마인드로 따라가 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발전뿐만 아니라 이 배, 그리고 이 항공 이러한 쪽으로도 이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조선, 해양이랑 하나오션 이쪽에서 세계 최대의 가스 전시회에 참가한다 여기 딱 들려오면서 LNG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수소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초고압 직류 송전 요 관련 케이블 공급 사업 한국에서 대한전선이 처음으로 지금 계약을 따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변압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만큼 전선도 팔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도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 버스, 지하철, 가스 이런 쪽 가격 인상을 철저하게 막아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보여주려고 하는지 전기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게 줄줄이 인상에 대한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쪽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철 운영사부터 시작해서 가스 공급사들 이런 쪽은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순간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 갈등이 좀 가라앉을 조짐이 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 관련해서 중동 불안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뭐 이란 같은 데에는 좀 크게 확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좀 확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미국을 끌고 가게 하려는 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는 요런 게 아니라면 요 관련 이슈는 계속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금 뭐 MBK부터 시작해서 한토증권까지 이 제3자들이 계속 끼어들면서 좀 전쟁이 되게 커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과열되면 될수록 주가는 또 한번 반응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계속 될 때까지 지켜보는 식으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따봉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을 만들어준 데에는 뭐 원전 관련 이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좋은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떻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의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우선 협상인 거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팀 코리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몇몇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잘못되더라도 시간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뿐이지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일단 여기에 참여를 했던 3국이 한국, 프랑스,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아예 초창기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이쪽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프랑스인데 이제 공기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한국이 쌌고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조금 뭐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프랑스보다 훨씬 쌀 거거든요.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빨리 완공시켜주고 싼 쪽으로 가려고 하지 프랑스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 체코 쪽의 언론에서 어떤 소리까지 했냐면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한국에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격에서 크게 변화되는 것만 아니라면은 이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딱 한 단계 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되는 그림으로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게 딱 완성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다음 이 원전 관련되어서 수주전이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많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계속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분위기가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 요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전 이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두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중 갈등, 미국, 러시아 요 갈등 이것 때문인데 이 갈등이 이어진다면 네, 계속 우리나라가 유리한 환경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년 내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현 상황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전은 좋아요. 아마 한 5년, 10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까지 두산이 좀 일거리를 따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 밥캣 쪼개기 관련해가지고 두산 쪽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기존 주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그것도 이제 호재이기 때문에 권리락 일정부터 시작해서 주총 일정 같은 것들이 딱 뜨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도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고 일단 지금 당장은 상승을 만들어줬던 호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쁜 부분으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 요것만 딱 이렇게 정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급은 어떻게 지금 잡히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하지만 빨간불로 빠르게 바뀌거나 오늘 마이너스 요거 완성이 딱 되었을 때 되게 조금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하락 금방 회복할 가능성 높다. 여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다음에 여기 상단까지 갔다가 돌파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버티면 한 번 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여기 라인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21,000원 언저리거든요. 여기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바로 훅 하고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서 수급이 잘 잡혀가지고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더 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 일이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일단은 21,000원 아래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나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21선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형 여기 이평선들 큰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역시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을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손해보거나 할 건 전혀 없다. 긍정적 분위기 유지가 되고 있고 후속 뉴스 나오면 이거는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수급 외국인 기관 보시고요.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 위긴 한데 그래도 21선 위에 있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21,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 요거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탈하면 어디까지 봐야 된다? 요 아래 있는 이 장기 이평선 481선까지 위에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편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다음도 제가 후속 영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상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며 이상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원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무사히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